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어수선한 요즘입니다. 삼성전자에 있어서 어수선한 요즘인데,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았던 적도 없고, 또 미국하고 중국의 양쪽에서 이렇게 러브콜을 받았던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또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위기라는 것은 위험도 있지만 기회도 있는 게 위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지금 정부에서 이 치포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려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은 이 치포의 핵심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 치포의 핵심은 중국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삼성전자와 중국과 삼성전자의 이 애증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요 영상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어떤 대중국에 대한 상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삼성전자 투자 하든 안 하든 요 정도 내용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상식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차례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우리하고 중국하고는 사실상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상 최대 교역국입니다. 중국과의 최대 교역국인데, 무역수지에 최근에 빨간불이 켜졌죠. 왜 빨간불이 켜졌고 삼성전자와의 반도체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여러분들께 한번 그냥 화끈하게 그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은 중국 업체들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한국 기업들을 시장에서 지금까지 다 밀어냈습니다. 거의 대부분. 예, 뭐 반도체하고 몇 개 빼고는, 뭐 담배하고 몇 개 빼고는. 그래서 일본에서 적자를 보는 대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흑자를 내는 방식으로 지난 30년간 무역수지 흑자를 누려왔지만, 이젠 경고등이 켜졌죠. 대신에 대중교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벗어나야 된다. 우리의 시장과 원자재 공급처를 지금이야말로 이 뭐 치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다변화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저는 적극 추구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중국 시장에서 돈을 긁어 모으던 시대는 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산업 자체상. 실제 중국 시장에서 1등, 2등을 다투던 한국 제품들은 지금 8년이 지나면서 거의 시장 점유율이 다 한 자리로 추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 내용은 모르셨을 건데, 스마트폰 경우에 시장 점유율 중국에서 1등이었어요. 스마트폰 5대 중에 한 대는 삼성폰이었습니다. 언제? 2013년도에 중국 시장 점유율 1등 19.7% 였지만 작년에 시장 점유율이 0.6%입니다. 삼성전자가 1%가 안 돼요. 10위에 간신히 턱걸이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세계 1위 TV 업체인 삼성전자 역시 중국 점유율은 4.1%로 9위에 그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말에 중국 사업 혁신팀을 신설해서 중국 사업에 스마트폰도 그렇고 가전도 그렇고 너무 지금 약하다. 그래서 중국 사업 제도약을 목표로 띄고 지금 새롭게 뭐 중국 사업 신설팀도 하고 했지만 전망은 저는 어둡다고 봅니다. 왜냐? 보조금 때문이죠. 보조금 때문에. 세계 2위, 잠깐 우리 옆 동네도 한번 가봅시다. 세계 2위 TV 제조사인 LG전자의 지난해 중국 TV 시장 점유율 여러분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0.1%입니다. 0.1%. 1000대 중에 하나가 팔린다는 겁니다. 전 세계 2위 TV 제조사인 LG가. 3위를 지켰던, 중국에서 3위를 지켰던 현대기아차가 지금 아예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결과 1993년 이후에 작년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흑자였던 대중무역 수지는 5월 달에 한 10억 달러 적자, 그 다음에 6월 달은 12억 달러 적자. 저는 이 적자 폭이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월간 기준으로 대중무역이 적자를 본 건 1994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 기업들을 추락시킨 것은 정부의 대대적인,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저는 보조금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자국산 제품을 전폭 지원하면서 한국산이 설 자리를 잃은 것이죠. 자, 중국은 2009년에 가전하향, 가전하향은 뭐냐면 농촌 가전제품 소비 촉진, 농촌 지역에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이구환신, 이건 뭐냐면 낡은 제품을 바꾸면 보조금을 지급해준다. 이 정책을 폈는데 중요한 것은 중국 제품에 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 브랜드가 상당히 이제 좀 힘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보조금 지급 대상이 중저가 제품으로 딱 제한을 시켜버렸어요. 왜냐, 한국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고가다 보니까, 중저가다 보니까 중국 브랜드, 메이디, 거리전기, 하이얼 이런 쪽이 중국에서 상당히 좋아졌다. 자, 배터리도 여러분,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상당히 몰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현대 기아차에는 현지 공장 이렇게 많이 설비 투자를 과도하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서 계속 시장 점유율이 내려오니까 어떻습니까? 생산 비용은 올라가고 점유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현대 기아차가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자, 이제 반도체, 제 핵심적인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대중 수출 30%를 차지하는 이 반도체 분야에서도 저는 중국 기업들은 보조금을 무기로 추격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금 보조금으로 오고 있죠. 보조금으로 사실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 칩4 전략을 통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이거는 아예 어떤 소재, 장비, 부품이 아예 안 들어가서 굴기 자체를 막아야 된다.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보조금으로 이 중국 기업들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SMIC. 지금 중국 기업에 어떤 보조금 주는 게 중국 기업 SMIC 6.6%, 하홍 5%, 칭화윤이 4%. 지금 중국 기업들에게 들어가는 이 보조금 비율인데 나란히 1위에서 3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 기업들에게 전체 보조금 중에 이렇게 많이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중무역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반도체를 빼면 다 대부분 적자입니다. 반도체마저 경쟁력이 약화되면 대중무역 적자는 사실상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10년간 한국이 중국보다 우위로 올라선 것은 뭐밖에 없냐면 반도체, 그 다음에 조선, 이건 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배,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압도하는 기술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중국 시장을 저는 통째로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미국이 이렇게 칩4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책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물론 손실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 안에서 그나마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거지, 이것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이렇게 어정쩡한 노선에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탈피를 해야 되는 때가 왔다. 중국 시장을 낮출 대한 시장을 모색하면서 반도체, 배터리, 원전 이런 쪽의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된다. 물론 정교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